인천 계양을, 서울 마포, 이 두 곳이 왜 핫한가? 인천 계양을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마포 을은 이인자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 두 군데에 대한 전략적 공천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마포 을은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은 회계사 출신이죠. 이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 좌우하는 데다가 전체적인 여론의 어떤 향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흐름으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선거에서 흥미있는 지역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출마하면 원희룡과 빅매치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마포을에는 과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것인지 정말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핫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마포을입니다. 자, 이 두 곳이 왜 핫한가? 인천 계양을은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자, 그리고 마포을은 이인자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 두 군데에 대한 전략적 공천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마포을은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은 회계사 출신이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자객공천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공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겨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제가 알면 벌써 돗자리를 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선 과거의 어떤 이 선거구의 특징, 이걸 통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은요, 이곳이 예전에 계양구라는 곳이 이제 이 부평과 더불어서 이제 인천의 북부지방입니다. 계양산이 여기에 있어서 계양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천 계양구는 뭐 전통적으로 원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신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하면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아주 민주당의 소위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평과 더불어서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의 보수 정당들의 무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요, 16대 총선 이래로 역대 국회의원들이, 여기는 참 대부분 법조인들이 여기도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송영길, 지금 구속돼 있죠.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입니다. 5선을 한 지역인데 여기서 딱 한 번 보궐선거, 18대 보궐선거 때 이상권 씨라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 보수정당 계열로 당선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진보정당 계열의 어떤 이 당이 당선됐습니다. 물론 뭐 압도적으로 송영길 당시 이 전 대표가 여기서 5선을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보수정당에서는 윤형선 후보가 몇 차례 출마를 했는데 뭐 역시 상당히 큰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역을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계양을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선거전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계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에 꽤 이제 이 진보 지지가 강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혀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55.24%, 윤형선 후보는 44.75%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이 여기는 꽤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에 현재 국민의힘 계열 후보는 이 윤형선 후보가 이보다 덜 표를 얻었어요. 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역구를 굉장히 잘 관리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었고, 특히 여기에 20, 30대
젊은 층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신고강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므로 인해서 또 여기도 민주당이 꽤 그래도 탄탄한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 지역을 간지 이제 한 벌써 2년 조금 넘었나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지역에 나서면서 사실은 뭐 이 지역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뭐 이 착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왜냐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을 돌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측근들이 돌볼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이제 인천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발 문제, 또 도시화 문제, 이것들이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꽤 아마 관심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김포하고 좀 달리 여기는 또 서울의 어떤 근접한 데 대해서 좀 교통 문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투입된 거예요. 원희룡 장관 여기 뭐 물론 여기는 별 인연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 한판 붙겠다라는 어떤 이 결기를 보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여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비례대표로 갈지 뭐 등등 과연 원희룡과 한판 붙겠느냐라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 선거를 붙게 되면 원희룡 장관은요, 예전에 양천갑에서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제주시장을 나섰는데 한 번도 아직 선거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지명도가 꽤 높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 그러니 아마 선거구로 누비면 꽤 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역 공약.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했던 사람이 지역 공약을 대대적으로 이게 추진하겠다는 걸 내걸고 나설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발목이 잡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선거 이 당 대표가 다른 지역에 유세를 가야 되는데 유세 갈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단 이게 왜냐 여기서 지면 이거는 뭐 정말 재앙이지 않습니까? 배지도 날아가고 당 대표도 어렵게 되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 배수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전에 그런 데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무주진안 거기서 올라와서 종로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대 후보가 오세훈 전 현재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옆 지역 몇 군데 지역에 유세를 지원 유세를 나갔어요. 근데 반면에 정세균 당시 후보는 그 지역에 철저히 밑바닥을 다 훑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을 계속적으로 누비는 원희룡 장관과 다른 지역에 유세를 나가야 되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과연 이게 이제 선거 구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비례로 갈까? 불출마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말 재미있는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포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포을은요, 마포 갑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꽤 지역이 큽니다. 여러분 저 홍대 입구, 연남동 뭐 이런 데 기억나시죠? 지금 뭐 연남 그쪽에 뭐 철길에서 굉장히 젊은이들 많이 가고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이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마포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상암동, 서교동, 합정동, 그 다음에 연남동, 동교동 여기가 다 마포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마포 지역은요, 마포 갑과는 좀 달리 마포 갑은 이쪽 대흥동이라든지 성수동, 상수동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아파트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이제 마레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아요. 좀 보수층에 강합니다. 근데 마포을은요, 젊은 층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가 젊은 층하고 서민층 인구 비중이 꽤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그 홍대 입구에 뭐 이제 이 젊은 층들이 1인 가구가 많고, 자,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진보세가 꽤 강합니다. 여기가요, 정의당이 8% 이상 득표하는 곳이에요. 딴 지역과 달리. 여기가 진보세가 꽤 강한 지역이고, 그 연트럴 파크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젊은 소상공인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꽤 이 민주당에는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여기 정청래 의원이 여기서 지금 3선을 했죠. 근데 아마 18대 때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18대 때는 뭐 서울 지역을
당시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 다 휩쓸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도시 뉴타운 공약으로 해서 그때 뭐 서울에 압승을 할 때 40석을 했나 그럴까 합니다. 아마 유례가 없는 승리를 했죠. 그때 강용석 의원이 된 이후로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 여기서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지역을 또 굉장히 잘 다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역에 가서 뭐 이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 탄탄히 어떤 지역을 다져놨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이 구도가 진보세가 강하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기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죠.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수환 전 국회의장 아들인 김성동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마를 하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난 선거 때 굉장히 큰 표차로 또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에 불구하고 지난 20대인가요? 여기 정청래 의원이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 탈락시켜서 결국 손혜원 의원이 나섰는데, 그래도 그때 손혜원 의원도 10%가량 무난하게 당선이 될 정도로 이 지역에 참 이 난공불락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참 뚫기가 어려운 지역인데요. 근데 이 지역에 또 여당이 어려운 게 지금 이 상암동 이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이 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과연 이 넘버 2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마포 우리는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 상황 때문에 없는데,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제 이 김경률 회계사를 투입을 한 겁니다. 이 김경률 회계사는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특히 운동권이었고요. 참여연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 이제 정청래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거 이제 이미지 겹치고, 근데 정청래는 충남 금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출신에다가 이 호남표 이거를 하니까 뭐 굉장히 강자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들어가서 지금 일단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김경률 회계사는 일단 운동권 출신인데다가 그동안 굉장히 바른 소리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해야 된다,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한 이야기를 하죠. 여당 내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김경률 회계사가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나 이 진보 진영에서 중도층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 반발심 또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만큼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경률 회계사가 들어갔는데, 김경률 회계사 원래 사는 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계양에 원래 삽니다. 계양 지역에 원래 사는데 여기를 이제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참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기는 단순히 후보만 띄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 소각장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은 김포시와 이제 또 편입과도 맞물려 있는 지금 이슈거든요. 이런 이슈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또 해결이 있는 것이고, 또 김경률 회계사가 또 얼마만큼 이제 이 스킨십, 즉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능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요, 여러분 국회에서 보시는 모습하고 또 지역구 내려가면 전혀 딴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역 친화적인, 아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춤도 추고 뭐 술도 다 받아 먹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이 지역의 어떤 뿌리에 깊은, 시장 가서 그런 게 있거든요. 선거 때는 사실 좀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얼마만큼 이 짧은 시간 안에 친화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고공전, 또 20, 30대의 어떤 득표,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정청래가 워낙 이제 이 아직 막말이라든지 또 이제 본인이 최근에 뭐 좋은 데 가서 치료받아야지 해서 지금 뭐 이 이재명 대표 서울대 병원으로 온 거에 대한 그 책임도 있는 것이고 등등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률 회계사 개인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당 전체가 아마 이게 굉장히 아마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될 거고, 큰 싸움을 일단 벌이고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서울 지역은 이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 좌우하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전체적인 여론의 어떤 향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어떤 흐름으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강 벨트라고 해서 마포 이쪽 이제 동작이라든지 이쪽 벨트가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이니까요, 국민의힘이 소속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도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건 이번에 선거에서 흥미있는 지역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출마하면 원희룡과 빅매치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마포울에는 과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것인지 정말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